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네. 살짝 정정해서 말씀을 되겠죠? 드리면요. 네. 와, 저희 그 개국 이벤트가 더 빨리 추첨을 하시네요. 그렇네요. 추석날. 저희가 10월 달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9월 21일입니다. 예, 9월 21일 날 서두르셔야 추첨을 합니다.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네요. 네, 좀 더 네. 빨리 이제 네. 여러분들께 더 그 추첨해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9월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네. 많은 사연과 인증샷 보내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예고했던 대로 이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2주 전에 저희가 혼전 계약서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저도 몰랐던 네, 그랬죠. 그런 네. 중요한 정보를 좀 얻었어요. 근데 네. 이제 혼전 계약서 시간상 다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또 네. 결혼하는 그 지금 뭐 젊은 부부들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 네, 또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을 때 더 좋은 결혼 생활을 그렇죠. 맞습니다. 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혼 케이스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격이 틀린 부분들 이런 것들도 물론 많이 부딪혀서 이제 화해가 안 되면은 이혼하는 경우를 보지만 네. 또 재정에 관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삶을 부딪히는 문제다 보니까 맞아요. 네. 혼전에 예를 들어서 뭐 빚이 너무 많이 있달지 뭐 스튜던 융자 이런 거는 받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요. 예, 예. 그거는 이제 능력이 되면 갚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너무나 많은 게 있으면 서로 알고 결혼하면 협력해서 그거를 잘 이끌어갈 수도 있고 요즘 젊은 남녀들이 결혼한 거 보면은 결혼하고서도 약간 성도 이렇게 남편 라스트네임을 안 따르는 경향이 좀 많이 있고요. 예, 내 맞아요. 성을 가져가겠다. 네, 여기서 자란 또 2세들이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추세가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네네. 또 각자가 이렇게 뭐 전문직이든 아니든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남녀가 되게 많잖아요. 네,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계좌들도 이렇게 각자가 자기 거는 자기가 관리하고 공동 익스펜스만 같이 또 공동으로 맞아요. 쉐어라는 네. 경우가 네. 오히려 뭐 반반 정도 되지 않나? 오히려 더 많을 더 수도 많을 것 있습니다. 같더라고요. 좀 네. 지혜롭다는 또 네. 생각도 들고요. 네. 어떻게 이제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혼 생활이 하면서 그렇게 각자 관리한 것들이 끝까지 이제 화해 잘 살면 그렇죠. at the end of the life까지 살면 아무 문제가 없고 결국은 뭐 이세가 생기고 그러면 또 자손한테 그렇죠. 내려가고 이런 건데 또 살다 보면은 예상치 않게 더 그렇죠. 이상 화해가 안 돼서 뭐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해야 된달지 이혼을 해야 된달지 했을 네. 때요. 이제 어느 주에 사는지에 따라서 미국의 법이 틀려요. 오, 50개 주에서. 그렇겠군요. 우리 네네네. 캘리포니아만 해도 또 이제 다른 그러니까 주와 다르고.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가 커뮤니티 프로퍼티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네. 미국에 어디에 살든지 결혼해서 버는 돈은 무조건 반이다. 빚도 반이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맞아요. 그거는 캘리포니아에 살기 때문에 커뮤니티 프로퍼티 제도가 적용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워낙에 동부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서부 지역으로 이렇게 좀 그렇죠. 역사가 발전해 모든 왔잖아요. 것들이.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9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네. 50개 주에서 41개 주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오, 그래요? 오, 네. 전 미주가 아니고. 전 미주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서부 지역에 특히 캘리포니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뮤니티 프로퍼티 얘기만 캘리포니아에서 자주 듣게 되니까 예. 미국 전체가 다 그런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들은요. 네. 뭐 여기 사는 캘리포니아 주로 서부 지역에 많이 있어요. 아리조나,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 이렇게 9개 주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3개 주 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테네시는 옵셔널로 니네가 옵셔널로. 부부가 동의하면은 커뮤니티 프로퍼티 제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주들은 관습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카만 로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카만 로하고 그럼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뭐가 틀린지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관습법은 오랫동안 내려져 오던 전통 이런 거잖아요. 카만 그렇죠. 로. 네네. 네네. 그래서 그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할 때 이런 재산이나 뭐 스파우스 서포트나 이런 걸 나눌 때 equitable distribution이라 그래서 약간 공정하게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공정한 분배. 공정한 분배. 네. 그러니까 이 공정한 분배라는 거는 이게 사람의 지식의 정도, 배운 거, 또 돈을 벌었던 뭐 현재 카파시티 능력, 네. 그다음에 또 돈을 얼마나 또 쓰고 사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쓸데없이 낭비하는 거 말고 네네.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되는 생활의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네. 또 결혼 생활은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네. 또 결혼하면서 이런 어뷰스나 뭐 도메스틱 바이런스 뭐 이런 피해자는 아닌지 네. 또 이렇게 어뷰스 당한 건 없는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이렇게 토탈리티를 이렇게 리뷰를 해가지고 예. 네. 뭐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두 사람이 이혼할 때 나누는 게 공평하고 공정한 건가? 그러니까 무조건 반반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이 아니군요. 그러네요. 네. 소유권도 예를 들어서 내가 벌어서 차를 내 이름으로 사면은 그게 캘리포니아처럼 무조건 공동 재산이 아니라 별도 재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맞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주 케이스들도 케이스 하느라고 이렇게 이혼한 케이스들 중간에 한국 네. 분들이 이제 한국말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전반적인 상담을 제가 해줄 때가 종종 있는데요. 네. 개념은 결혼 기간에 이제 그 반 정도 우리가 그거 결혼 생활을 스테이션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50개 주가 다 이런 백그라운드는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만약에 20년을 했어요. 네. 그럼 20년 동안 산 스테이션 오브 라이프가 있잖아요. 자기 결혼 생활을 예, 예, 했던 예. 게. 네. 그래서 이혼을 하면은 다시 싱글 라이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싱글 라이프로 돌아가면 조금 더 능력이 있는 한쪽 배우자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도 이제 잘 서포트 안 하기 때문에 리갈하게 그 모랄을 백그라운드로 한 리갈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혼 기간에 대략 반을 예, 예. 싱글 라이프로 돌아가는데 파이낸셜리 서포트하라. 오. 그게 스파우설 서포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습법을 관습법. 따르는 데나 커뮤니티를 따르는 데나 일반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활의 능력이 좀 네네네. 많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결혼을 일단 해서 지원한다. 아이 둘 낳고 키우느라고 직장 생활도 그만 안 하고 한 10년씩 쉬다 보면은 사실은 다시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렇죠. 네, 경력단절. 맞아요. 또 뭐 짭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네, 네. 이제 언젠가는 자기가 또 독립을 해야 되겠지만 금방 홀로 서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배우자가 헤어지고 나면 결혼 기간의 대략 반을 서포트하라. 그러니까 5년 결혼했으면 2년 반, 뭐 10년 결혼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5년 예. 이런 식으로 능력이 있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이제 서포트하는 게 하나의 이슈고요. 그럼 이제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뭐냐? 커뮤니티 프로퍼티의 개념은 이런 것 같아요. 한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네. 경제 활동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예, 예. 네. 그게 이제 그게 커뮤니티가 우리가 한국말 하면 지역 사회 이런 그렇죠, 건데 네. 사회의 일원이 돼서 그 커뮤니티가 만든 재산들이 결국은 다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 지역 사회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부부 공동 재산인 약간 지역 사회 개념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도입이 된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서부 지역의 커뮤니티 프로퍼티 자체는 이제 이혼할 때 네 거냐 내 거냐 이렇게 관습법에 따라서 이렇게 좀 네. 약간 개인 생각에 따라서 평등하고 불평등하고 하는 게 의견 차이가 되게 많을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한 거야. 뭐 맞아요. 이렇게 네네. 될 수 있고. 너는 한 게 뭐 뭐 있냐? 있어. 내가 버는 게 많은데. 네, 내가 다 먹여서 맞아요. 지금까지 하고 누가 됐건. 네. 누가 됐건 네. 그러니까 아예 여기는 이제 이혼할 때 그런 받는 스트레스 이런 거를 없애는 개념도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러네요. 무조건 그냥 반반이다. 반반? 누가 생각할 거 40시간 없이. 일했든 60시간 일했든 그렇죠. 집에서 그냥 뭐 가사 일만 도왔든 그냥 부부가 결혼해서 이렇게 노동을 이루어진, 해서 이루어진 또 그 돈을 벌어 가지고 또 투자해서 생긴 소득 세도. 이런 네. 것들은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게 지역사회. 디바이드가 안 되는 그냥 네네. 하나의 유닛이라 이거예요. 부부 네, 예. 공동체 재산이라 네,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프로퍼티 제도에 살아서 결혼해서 이제 재산을 모은 사람은 한쪽이 예를 들어서 의사고 한쪽은 주부였다. 그래서 결혼 생활 10년 했는데 재산이 예를 들어서 300만 불 모았다. 네, 예. 그러면 그럼 무조건 이혼할 150만 때 불이네. 집에서 가정주부 했던 분도 네. 그냥 150만 불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되는 거죠. 이제 부채는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간혹 그 얘기도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네네. 부채도 반을 사업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예. 이렇게 매니팩처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바운스 나고 뭐 돈 안 네. 주고 네네네네. 그럼 이렇게 체인처럼 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사업체는 개인한테 영향을 좀 덜 받으려면은 이렇게 솔 프로퍼리십을 해서 개인 삽자를 하는 것보다는 주식회사나 LLC로 LLC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개인하고 코퍼레이션은 가까워서 네. C코브라든지 네. 뭐. C 코퍼레이션이나 뭐 S 코퍼레이션이나 그래서 그 주식회사로 만들어 놓으면은 법적으로 법인체이기 때문에 바로 개인한테 이렇게 그 부채나 네네. 채무 부담이 바로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운영해서 이게 라이빌리티가 생길지도 모른다. 내가 실수 안 해도 받아야 될 때서 돈을 안 주면 어쩔 수 없이 막 파산까지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제가 간혹 맞아요. 보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런 리스크가 있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개인으로 하는 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고 그냥 개인 재산을 조금 보호하셔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주식회사로 하는 게 이제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프로퍼티 제도를 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뉴욕에서 한 10년 살았어요. 결혼하고. 네. 그래서 이제 재산을 거기서 예를 들어 100만 불을 모았어.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이사 와서 이제 3년 차 됐는데 문제가 네. 생겨서 이혼을 하게 하셨어. 됐어요.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오, 그렇네. 다르니까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네. 없으니까 커뮤니티 또 많은 프로퍼티가. 분들은 이민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결혼해서 잘 살다가 예, 애들 예. 데리고 형제자매 초청해서 미국에 와서 사니까 미국에만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있는 재산도 있고 그렇네요. 이렇게 믹스드한 경우도 실제로는 되게 많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 커뮤니티 제도는 이 커뮤니티 그 프로퍼티 제도를 택하고 있는 주에서 살아서 버는 동안의 재산을 커뮤니티 프로퍼티 그 룰을 적용하라 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커뮤니티 프로퍼티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주에서 벌었던 재산이 자동으로 네네. 캘리포니아에 이사 왔기 때문에 무조건 반반이 되는 거는 그거는 또 안 되겠다. 아니에요. 아니다. 아,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이민자들이 다 캘리포니아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네네. 잠깐 설명해드렸고요. 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안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항상 이거는 복잡한 거기 때문에 변호사를 양쪽 다 사야 된다는 거. 네. 혼전계약서를 만들려면은 그다음에 변호사를 사서 법적인 그 자기의 권리와 의무와 뭐를 자기가 포기하는 건지 이혼할 때 이런 것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쪽이 변호사가 없이 사인한 거나 강요해서 사인한 거나 너무 불공평한 조건이 들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쪽은 능력이 안 되고 한쪽은 전문직인데 너 이혼하면 스파우스 서포트 없어. 이런 오. 아주 네, 불공정한 그렇네. 비양심적인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집행이 안 된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혼전계약서를 할 때도 그렇게 해서는 집행이 안 된다. 네. 이런 거요. 그다음에 이제 혼전계약서를 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재산도 또 많이 생겨서 내가 옛날 혼전계약한 게 어느 쪽이든지 그거 좀 페어하지 않고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네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럼 변경이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제 쌍방이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네네, 쌍방이 합의하고 항상 변호사. 이거 진짜 이혼이나 별거하기 전에 이런 네. 전 계약서나 혼후 계약서, 혼후 계약서는 이제 우리가 포스트 넙철 어그리먼, 예. 포스트 마리탈 어그리먼이라고 하고요. 혼전은 프리 넙철 어그리먼, 프리 마리탈 어그리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혼전 계약서는 또 변호사를 양쪽을 다시 사고 재정을 다 또 디스클로즈를 해야 돼요. 말로만 하고 글로만 폼만 적고 이런 거는 다 무효의 사유가 되는 그렇겠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혼후 계약서도 이렇게 싸우면은 학업분들은 이렇게 쫙 되게 감정적이어서 말이 먼저 이렇게 먼저 나가서 주문될 거 아니야 내가 뭐 이렇게 나가는 네. 거죠. 뭐 이혼하자는 말도 이제 줄게 하지 않는 게 좋은데 네. 이렇게 한 번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습관적으로 뭐 이혼하자 그런 게 네.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기를 하는 것들은 이제 결혼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전문가 만나갖고 상의를 네네. 해서 무조건 헤어지는 게 또 뭐 좋은 방법은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합의가 가능하면은 네. 이제 혼후 계약서 이런 거를 만드는데요.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생전 신탁. 그러니까
옛날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막 이혼을 장려하거나 이런 게 절대 그런 아니고 건 아니고요. 이런 혼전계약서, 혼후계약서들이 가정을 조금 더 화목하게 그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경제활동을 하신 분들이 다른 배우자를 좀 무시하거나 재물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이혼할 때 되게 복잡하고 되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 공유하는 게 혼전계약서, 혼후계약도 안 쓰더라도 상대방이 뭐 하는지 재산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또 재산에 그 등기가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내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모르겠으면 이렇게 전문가 만나서 한 1시간만 상담해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받을 수가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네. 부부 생활, 결혼 생활에 오히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좀 서로가 지금 네. 그렇게 힘들게 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이해가 네. 가능한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혼이거나 뭐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네. 부부가 같이 사는데 집을 사야 돼서 한 사람이 크레딧이 좀 망가져서 부부 한 사람 이름으로만 부부가 집을 살려면 나머지 많지요. 배우자가 퀵클레임 디드라는 걸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변호사한테 설명을 안 들으면 내가 퀵클레임 디드를 했기 때문에 나는 권리가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부부가 혼자 이름으로 론을 받거나 집을 사야 되면은 반드시 등기가 되지 않는 다른 배우자가 퀵클레임 디드를 사인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지. 네네. 예. 그럼 캘리포니아에서는 퀵클레임 디드를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사인하고 사인했다. 남편이 혼자 이름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부부의 공동 재산인 그렇죠. 커뮤니티 거예요. 프로퍼티로 되는 거지. 함께.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화목하고 화평하게 잘 사는 것 중에 미국의 세법도 많이 알아야 되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패밀리 트러스트 안에 재산이 15만 불 이상은 동산, 부동산 다 포함해서거든요.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일만 하고 쓰지도 않고 1세대들은 놔두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을 패밀리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라고 하죠. 예, 예. 생전 신탁 안에 예, 예. 넣어놓지 않으면은 유산 상속 증언하는 그 프로베이트 콜트에 가야 돼서 맞다. 그 얘기 들었다. 네, 프로베이트 콜트는 일반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걸릴 뿐만 맞아요, 아니라 네. 내가 100만 불 정도의 재산 만약 은행 융자가 예, 예를 예, 들어서 80만 그렇죠. 불 있어도 예, 예. 뭐 집 95만 불 있어도 집값이 100만 불이면 그냥 다 프로베이트 콜트에 가는 거예요. 100으로 가는 거죠, 그게. 네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00만 불 정도면 거의 법원에서 차지하는 변호사 비용이 15,000불 가까이 맞아요. 나오기 맞아요. 때문에 네. 패밀리 트러스트 하는데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은 한 2,500불, 3,000불 평균적으로 집이 한 채, 두 채 정도 있는 거, 사업차 네네. 하나 정도 있고 자녀가 둘 정도 있다. 그러면은 아주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재산을 다 신탁에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신탁에 넣어놓으면 일단은 프로베이트 콜트 안 가니까 그렇죠. 네. 변호사 비용이 많이 세이브 되겠죠. 맞아요. 네, 네. 그다음에는 이제 통장이나 주식에도 돈 있으신 분이 많이 있으신데 거기도 트러스트로 다 이름 바꿔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돈을 찾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모든 은행이나 이런 신탁 현금이 관리되는 current asset 이런 부분들은 다 POD라는 게 있어요. 이게 Power on Death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Power on Death는 리빙 트러스트랑 상관없이 트러스트가 있으신 분은 트러스트로 계좌를 오픈하시면 되고 네네. 그러면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수혜자들한테 갈 수 있게 네네. 트러스트 셋업이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트러스트가 안 되신 분들도 이제 요것이에 어떤 분들은 통장에 돈이 있는데 갑자기 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내지는 맞습니다. 심장마비로 네. 돌아가셨어. 근데 뭐 장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통장에 있는 돈은 아무도 뺄 수가 없고 그렇죠. 못 빼죠. 네, 본인이 이런 아니니. 경우는 네. 그 파워러 버튼이랑 좀 틀리거든요. 임장이 아닌 파워런 데스, POD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각 은행이나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에서는 그런 거를 돈을 차지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 놓은 양식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계좌를 미국이군요. 오픈하실 때 내지는 있는 계좌에 가서 나는 POD를 누구 이름으로 해놓고 싶다. 그럼 예. 은행에서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네요. 생활에 뭐 너무 약간 모른다. 미국 사는 지혜 같은 거죠. 그렇네요. 정말 모르네요.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 많은 분들. 이런 거 해놓으면 이제 변호사 도움 없이도 네. 그렇죠. 이멀전시에 뭐 사고가 생겼다라면은 POD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미리 어카운트 홀더가 은행이나 인스티튜션에다가 다 미리 오토라이즈해서 예. 서류들을 다 작성을 해놓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 네. 살면서 그냥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이야기라고, 예, 네. 재력가들에게만 있을 법한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유, 뭐. 누구나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네. 예, 그 재산의 어떤 뭐 양에 관계없이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네요. 네, 그리고 생전 알아야 신탁 되고. 한두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리면은 생전 신탁은
그 스텝업 베이스라 그래서 내가 집을 50만 불 샀는데 10여 년 살다 보면 막 집 200만 불 되고 이런데 예, 예. 캐피탈 게인 텍스가 이제 그 집에서 2년 이상을 5년 중에 2년 예, 예. 이상을 살면은 부부인 경우에 1인당 25만 불씩 공제받을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집이 150만 불 늘어났다면 50만 불 공제받는데 이제 100만 불에 대한 거는 내야 되겠죠. 팔게 되면 캐피탈 네. 텍스를 내는데 그렇죠. 트러스트를 만들어 갖고 그거를 이제 자식한테 물려줬어요. 네, 생전 그거는 신탁. 네. 죽을 때 당시의 밸류로 계산하라 그래서 그런 스텝업 밸류로 계산하니까 세금의 혜택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고 오. 또 미국은 사회복지가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요. 예, 예.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뭐 벤츠차 하나 가지고 있고 집도 뭐 150만 불짜리 갖고 예, 예. 있는데 물기 하나도 없어. 돈 꺼내려면 오. 꺼낼 수도 있는데 안 네. 꺼냈어. 네. 근데 현금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통장에 돈만 막 1,000불 어카운트, 미만이야. 예. 그러면은 메디칼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집도 네, 있고, 맞아요. 네, 집도 있고 차도 차도 있고 다 있는데 있는데. 집 하나 차 하나는 괜찮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메디칼을 받고 예를 들어서 신탁에다 집을 안 넣어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메디칼 리커버리 액트가 있어서 다 빼가죠. 네, 프로베이 콜트에 가서 메디칼 리커버리가 와서 그동안 메디칼로 받은 거를 돈을 다 가져가는데 빼고. 무섭네요. 트러스트에 넣어놓으면은 못 그걸 안 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특히 이민 1세들은 미국 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생전 신탁이 왜 필요한지를 잘 진짜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진짜 듣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산이 15만 불 이상이신 분은 동산 부동산 합해서 다 해서 트러스트 나이가 빨리 일단은 뭐 한 하셔야 40대 후반 50대 되면은 네. 미리 넣어놓고 바꾸는 거는 네. 뭐 내가 수혜자를 바꿔야 된다할지 재산에 큰 그렇죠. 변동이 생겨야 된다할지 그러면 한 5년 10년에 조금만 수정하시면 되니까 네. 미리 할수록 안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갔는데. 아, 네. 또 자세한 내용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213-738-0928이죠. 네. 213-738-0928로 연락하셔서 좀 이렇게 상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혼전 계약서, 혼후 계약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부부 생활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화평하고 네, 화목한 맞아요. 부부 생활을 위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것 또한 변호사의 조언과 그럼요. 또 충분한 상담으로 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꼭 메모해 두세요. 213-738-0928 213-738-0928번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좋은 또 하루 모시고요. 되세요. 네, 다음에도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습니다.